우리 최근에 이 부동산 7월 10일 대책, 710 대책 때문에 굉장히 뭐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 급변, 그죠? 급변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요거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법이 많이 바뀌는데 다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 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아예 중과를 배제한다. 중과한다면 중과. 그 이야기입니다. 중과 배제. 중과 배제. 자, 봅니다. 보통 우리가 취득세가 지금 보면은 우리 그동안 취득세를요. 주택에 대해서 보통 한 세대가 뜨면 1에서 3%막 여기서 많이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도 1에서 3% 예로 85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1.1%였어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요번에 바뀐 것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잘 봅니다. 우리 창원 같으면은 여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창원에서 2주택이다 이렇게 하면요. 내나 2주택도 1%입니다. 1%. 그 다음에 3주택이 되면은 창원 사람이 3주택이 되면은 8%, 4주택이 되면 12%, 법인도 12%, 법인도 12%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바로 8%가 바로 진입이 됩니다. 여기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8%가 들어오는 겁니다. 2주택부터 그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였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창원은 하나가 있는데 경매로 하나 더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1.1이 되겠죠. 그죠? 일시적 2주택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표를 조금 더 보면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개정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은 정려 봅니다. 정려.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세를 강화하겠다 말입니다. 3억 이상은 12%로 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정려는 차원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의 정려는 3억이 넘을 때는 12%를 물리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일반 정려는 4%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정려는 이게 3.8%예요. 정려가 3.8%인데 요거를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이 되면은 12%를 물리겠다. 그 외에는 자동이니까 이게 이제 이게 3.8이 되겠네요. 3.8이 되겠네요. 주택이니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2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죠? 사례 1봅니다. 2020년 6월 5일에 계약하고 만약에 연말에 잔금을 넣을 때는 계약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죠? 되는 경우, 예로 주택 실거래 신고 자료, 계약금 돈을 넣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내나 1%를 하겠다. 자, 1% 거는 거는 제가 요 넣어놓은 게 요겁니다. 1% 전에 기억 한번 되살아 봅니다. 우리 취득세는요, 원래는 4.6입니다. 4.6인데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용 면적이 6억 이하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1.1%니까 예로 1억 주고 사면은 110만 원이 이게 지금까지 움직였어요. 우리 창원에. 그 다음에 예로 50평짜리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하니까 전용 면적이 그러면은 1.3%고 예로 49평이다 그러면은 130만 원 줬어요. 이게 대전제인데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1억짜리가 1200이 되고 800만 되고 1200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는데 대전제는 요겁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이렇게 조금 이제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 9억 이상은 3.3%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요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계약했다 하면은 연말에 잔금주도 별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례 봅니다. 7월 10일에 계약했다. 대책 발표할 때. 막 그때도 별 파란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7월 11일 날 대책 발표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말에 잔금을 주면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12% 그리고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3주택이 될 때는 12%를 적용했다. 아까 3주택이 되죠. 지금 여기 들어가죠. 이게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12%로 바로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3주택 되면은 자, 그 다음 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게 요거는 지금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할 때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다음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로 7월 15일에 계약하고 시행일 크면 요거는 시행일은 8월 10일입니다. 2020년 8월 10일 8월 11일 전에 잔금 줄 때는 당연하고 옛날 그대로 하면 되고요. 2020년 7월 15일에 계약하고 8월 11일 이후에 잔금을 줄 때는 개정된 취득 세율을 정했다. 그럼 지금은 거의 이제 개정된 세율을 본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원은 1, 2주택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3주택부터는 8%, 12%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됐죠? 법인은 얼마입니까? 법인은 무조건 12%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11일부터, 요 8월 10일입니다. 11일부터는 최고 12%를 적용하겠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표는, 요거 표는 지금, 요거 표는 지금까지 쓰던 표입니다. 8월 10일까지. 오늘 개정되기 전까지니까 지금까지 쓰는 표는 요거고, 그 다음에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을 한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는 한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데, 그죠? 단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라 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막 수도권은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 보면 됩니다. 그죠? 수원도 이번에는 투기가 알지로 들어갔어요. 수원도 뭐 용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격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이면은 주택이 3개 다 크면은 이게 단 2주택, 그리고 2주택인데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이라도 85제곱미터 이하면은 8.4%다. 그럼 4주택일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이라도 85제곱미터 이하는 12.4%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법인은 무조건 12.6%다 이 말. 12. 원래는 12%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농어촌 특별시에 지방교육시에 더하면은 여기 이제 조정 대상 법인은 자 법인은 외웁니다. 법인 취득세 몇 프로 된다요? 12.6%. 알겠어요? 12%예요. 12.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 큰 것은 12.85제곱미터 이하면은 12.4%, 8.4% 좀 이렇게 됩니다. 초가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가 8.4.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은 이게 이제 8.4입니다. 8.4. 이게 여기 이제 요거 있죠. 요 놈은 이제 이게 8.4나 8.6. 아까 봤죠? 규모가 작은 거는 8.4, 8.6 막 이렇게 됩니다. 12%는 아까 몇 프로죠, 이게? 12%는 여기 보면은 12.4, 12.6 이렇게 됩니다. 조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12.4, 12.6. 법인도 12.6이다. 그러면 예로 1억이다. 그러면은 1260만 원이 취득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낙찰받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을. 그래서 지금은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건 농지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4.6%뭐 움직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상가, 토지, 옵스테이는 우리가 몇 프로죠? 4.6% 아시죠? 4.6%. 그죠? 요거는 또 틀리네. 이거 짜야 되겠네요. 자, 우리 경매 낙찰은 성계 취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를 조금 지워버리겠네. 자, 그 지워버렸어요. 이게 조금 지워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하나 뺐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정년은 85제곱미터 초과는 4%고 이하는 3.8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딸이 1억 창원에 성원 아파트가 1억인데 전세를 8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만 정리하고 싶어요. 25살이면 예로 딸들한테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정리가 3.8%죠. 8%죠. 그럼 매매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1.1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것보다는 매매하는 게 취득이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원 정도 딸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부모한테 돈을 주고 취득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청에 가면은 취득세과에서 자금 입증 자료 내놨습니다. 부모한테 2천만 원 넘어간 거. 왜냐 그러면은 요 보면은 매매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매매가 지금 요거죠. 1.1로 내놨 기에 구청에서 실하죠. 3.8% 내면 좋겠는데 1.1 이제 엄마 아빠와 딸 사이인데 1.1% 취득세 거기서 발급해달라는 눈을 뜹니다. 그래서 취득세 거기에 소득 증빙이 있었는지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 거래가 건너갔는지 부모지만은 그거를 따지야 1.1%를 주고 안 그러면은 그거를 자료를 못 주면요 요것처럼 정려가 지금 조그마한 주택은 3.8% 주입니다. 그럼 1억짜리 같으면은 380만 내느냐 110만 내느냐 270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정려보다는 매매가 좋다. 1.1%니까 지금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는 이제 농지원부가 2년 있으면은 3.4가 아니고 1.6이다 이 말입니다. 1.6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봅니다. 취득세는 대강 구형을 했고 양도소득세는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상가를 낙찰받아 가지고 5억짜리를 2억에 낙찰받았어요. 상가를. 그래서 이제 1억을 남기게 됐습니다. 토지나 상가를. 그러면은 우리 상가는 1년 미만이면 55% 기억하시죠? 55%? 그 다음에 여러 토지도 마찬가지,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자 1억 남았다 하면은 5,500만 원 세금 내놔야 돼요. 5,500 토지나 상가나 이해가시죠? 여러 상가 5억짜리를 경공매에서 2억에 낙찰받아 가지고 대출 안고 받아가지고 3억에 바로 페인트 좀 칠해갖고 미용실에 팔았다. 1억을 남갔다. 한 달 만에. 그러면 몇 프로죠? 5,500만 원. 1년 지나면은 4,400. 2년 지나면은 2,200.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 상가는 2년 지나서 보통 팝니다. 세율이 이 기본 세율로 누진세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2년 지내서 판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추가 과세로 여기에서 또 11%더 붙어요. 그죠?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로 토지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5,500, 1년 지나면은 4,400, 2년 지나면은 2,200인데 추가 과세가 11% 분께는 3,300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요거를 더 이게 2016년도 신설됐거든요. 요거 때문에 한 32억을 더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추가 과세 때문에.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32억을 요게 2016년도 신설되면서 잔금을 그때 받았대요. 건설회사에서 받았는데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30억 받아가지고 소송을. 그래서 수강생들 보면은 돈이 그리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막 적자인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주택은요 44%다. 그죠? 1년 미만이면은 1년이 지나면은 기본 세율이니까 여러분이 보통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은 보통 1년 지내서 파는 것이 일단 부드럽습니다. 같은 1,000만 원 남아도 예로 1년 미만이면은 440만 원 내야 되고 1년이 지나면은 66만 원을 내는 거니까 1년 지내서 팔면 좋고 상가는 몇 년요? 2년. 주택은 1년 지나서 그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보면은 요거도 지금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유예하겠다. 그죠? 부활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월 말까지는 좀 팔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양도소득세는요.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예로 40%인데 요거를 내년부터는 70%로 가겠다. 70%. 되게 세죠? 많이 셉니다. 60% 간다.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면은 요거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가 52%인데 또 10% 붙여서 62%, 그 다음에 요도 62%인데 72%. 사실은 이게 62%가 아니고요. 68점 뭐 몇 프로 됩니다. 이게 또 주민세 넣으면은. 알겠죠? 그럼 요것도 78% 그래요. 68%, 78%막 그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그럼 물어봅니다. 취득세가 얹고 보유세가 얹고 양도세 없는 투자 기법이 뭡니까? 우리 경매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없는 거. 부실세.
그렇죠? MPL 투자입니다. MPL 투자. MPL 투자를 이제 부실채권을 건의당권을 사가지고 대파는 거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사가지고 싸게 잘 사가지고 뭐 한 1억 부채가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자, 우리 MPL은 취득세가 없죠. 또 보유세가 없죠. 그죠? 은행에 팔 권리를 우리가 대사하는 거니까 사가지고 또 부채가 파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MPL은 지금은 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시 감독을 받은 대부업체라야 채권 양수도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조금 변경이 돼서요. 조금 강화됐습니다. MPL도.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주식도 지금은 양수소득세가 없죠. 없는데 앞으로 2년 뒤에 물리겠다 막 나왔어요. 주식도. 그러면 이제 MPL도 과세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채권 거래에서 수익이 남으면은 들키면은 무조건 세금을 물리겠다 하면 물리는데 지금은 일반 개인이 그러면 예로 MPL 사가지고 1억 주고 사갖고 1억 남갔다 이래 했을 때 세금이 없다 말입니다. 왜 없나 하면은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의 채권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 없다. 그래 구제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MPL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남겼을 때 양도세 부담은 아직까지 없다 보면 됩니다. 개인들은 1회는 괜찮은데 예로 업이다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MPL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 건 막 MPL 사가지고 잘 수익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업이 아니니까 반복적인 업이 아니니까 비과세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